디지털 유령의 습격. 제목만 봐도 좀 섬뜩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기술 발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다시 불러내는 기술.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어요?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데드봇. 이름이 좀 그렇죠? 말 그대로 고인이 살아생전 남겼던 이메일이나 문자, SNS 같은 모든 디지털 기록들을 AI가 싹 다 학습해서요.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나눠주는 챗봇을 말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더 이상 무슨 사이파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우리 현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미 프로젝트 디셈버나 히어 애프터 같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거든요. 생성형 AI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인터넷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거고요. 물론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기대했던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데드봇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희망 같은 거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건넬 기회를 주거나 그 자체로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 희망적인 약속 뒤에 숨겨진 위험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들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은 위로예요. 작별 인사, 정서적 지지, 다 좋죠. 근데 오른쪽,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원치 않는데 자꾸 나타나는 출몰,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인 부담, 그리고 연구팀이 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죽은 자에게 디지털 스토킹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노아치크 바신스카 박사는 이걸 윤리적 지뢰밭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인의 존엄성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런 위험들이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연구팀이 정말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 마나나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주를 위한 서비스예요. 광고 문구가 영원히 가장 사랑받는 손주가 되세요라니 뭔가 뭉클하죠? 처음엔 할머니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한 AI가 갑자기 특정 배달 앱으로 까르보나라를 시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계셨다면 절대 안 하셨을 말이죠.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이 그냥 광고판으로 쓰여버리는 정말 불쾌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페어런트. 시한부 엄마가 어린 아들을 위해 자신의 AI를 남기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아이가 엄마는 했었어 하고 과거형으로 말하니까 AI가 그걸 고쳐주면서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아이가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는 어쩌면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은 스테이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식들 동의도 없이 유산처럼 자기 AI를 남긴 경우예요. 여기서 죽은 자의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바로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AI랑 대화하기 싫어서 무시했더니 시스템이 이메일에 푸시 알림에 온갖 수단으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잊힐 권리, 거부할 권리가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이 시나리오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단순히 기술의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연구진들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 세 그룹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데이터 기증자, 바로 돌아가신 분, 고인이죠.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디지털 기록의 원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신자. 고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AI를 만들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가족이나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상호작용자. 만들어진 데드봇과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연구팀은 바로 이 세 그룹의 권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 윤리적 지뢰밭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위험한 지뢰밭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다행히 케임브리지 연구팀은 문제만 던져놓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제안했죠.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서비스 종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장례식처럼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이 AI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위험이 있어요 라고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아이들은 보호해야 하니까 성인만 쓰게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인, 살아있을 때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유족,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상호 동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만약 이런 기술이 정말 흔한 세상에 온다면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디지털 유령이 남는다면 그 유령이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 그 말을 누구에게 했으면 좋겠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이 새로운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